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핫스탁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무슨 날이냐면요. S&P 500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끌었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플이네요. 네, 애플이 드디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183.7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1위 회사임에 분명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보유한 주식, 항상 탑5에 들어가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 일주일도 가장 많이 산 주식엔 3, 4위권에 들어가는 게 애플이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애플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시가총액 1위 기업, 그리고 애플의 소위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그리고 애플에 대한 전 세계 지금 활성화된 기기수 20억대, 그리고 최소한 5달러건 6달러건 돈을 내고 있는 소위 구독자, 월 꾸준하게 돈을 내는 사람들이 10억 명. 네.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야,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에 대한 걱정, 뭐 애플이 무슨 많은 신제품 나올 때마다 혁신이 없다. 뭐 애플페이가 어쩌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기기가 비싼데 누가 사겠냐. 이런 것들은 그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주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기업이 아니야라고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WWDC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잠시 쉬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낸 애플의 모습이었고요. 애플이 잠깐 쉬어가는 동안 그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줬던 건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네요. 네, 맞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네. 이게 얼마만큼 더 이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그렇죠. 분명히 이 흐름 자체는 연일 상승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과일이라고 얘기를 분명하는 건 분명한데 어찌됐건 기록상으로 보면 애플 그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처음 있던 일이 오늘 벌어졌고요. 어저께까지는 동일이었는데요. 네. 11일이었는데 오늘 10일자로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치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일주일 동안에 네. 여러분들이 한국 거래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 뭐 일본 주식 팔을 것 없이요. 얼마나 많은 주식을 샀고 팔고 잔고가 많은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압도적 1등을 잔고상을 갖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순매도한 주식이 1위, 2위, 3위가 있습니다. 네. 1위가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지금요. 2위가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는 테슬라 워낙 압도적이고 엔비디아가 그다음 많고 애플이 3위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주식 미국에서는 1위, 2위, 뭐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순매수고 우리나라는 순매도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주식에 워낙 익숙했던 분이 미국 주식을 한 분들은 조금 올라면 팔고 사고 익숙하거든요. 겁나서 팔고 뭐 본전에 다 파는 거 익숙한데요. 미국 주식이 뭐 안 그런 주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도 뭐 작은 주식도 많고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이 많은데 흔히 해서 초대형 우량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고 확신된 기업이라면 그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는 제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역시나 뉴욕 증시의 강세장 랠리를 이끌고 있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은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카니발입니다. JP모건에서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요. 목표가도 좀 올려줬는데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괜찮은 걸까요? 네, 그 카니발뿐만 아니라 카니발은 12.5%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 노르웨이전 이런 크루즈라든가 수많은 것들이 오늘 같이 올라간 것이 그렇더라고요. 맞는데요. 예. JP모건뿐만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똑같이 중립에서 매수 올려놨어요. JP모건은 11달러에서 16달러 올려놨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는데 무려 11달러에서 20달러로 더블을 올려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루즈 비싼데 누가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전염병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내리 속에 있는 것은 2022년 4월, 3, 4월경을 기억하는데요. 일본의 큰 크루즈 하나가 선박했는데 거기 이제
코로나가 예. 커졌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분들도 못 와갖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무슨 뭐 전세기 띄우고 막 그런 기억 나시지 예,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크루즈 선사. 그래서 크루즈 선사가 당연히 그 배당도 못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대출도 많이 하고 이들이 증자도 우리식으로 보면 신주 발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했었는데요. 늘 말씀드리면 이런 뭐 가문을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국 주식은 숫자가 딱 떨어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번 뭐 중립에서 매수 옮기는 그런 하면 하면서 근거로 됐던 자료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요. 크루즈의 선상에서 크루즈에 갈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데요. 네. 이게 보면 이거는 작년 대비가 아니라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인데요. 그러면 예. 작년 22년 제일 왼쪽은 5월입니다. 5월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까지 하면서요. 작년에는 여름, 가을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그럴 수밖에 했습니다. 없었겠죠. 2019년 예. 대비라고 하고 되는데요. 지금 작년 말부터요. 보시면 15%, 19%, 20% 정도의 신용카드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보복 수요 이런 걸까요? 보복 수요도 있다고 보셔야 예. 되겠죠, 분명히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흥미로운 기사였는데 이건 제목만 보면 좀 감이 올라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제목이 이겁니다. 제가 약간 뭐랄까 수군화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군화 있었는데요. 예. 작년에는 이제 반이 비어있던 반. MT인데 해프 MT인데 절반이었다는 것을 네네. 알고 그 기사 내용을 들어가면 사람이 풍족하게 그냥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식으로 보면 옆에 부딪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엄청난 인파라고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순화해서 썼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안에 그 그림 선사가 객실인데요. 그걸 시키면 이들을 보면 통조림 같이 표현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면. 그래서 보면 뒤에 보면 사드라인이라는 거 제가 정확한 거 발음은 모르겠는데 이게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정어리 같이 사람이 빡빡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지금 예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명 들어간 살인데 애들 들어오고 뭐 해갖고 3명 들어가고 예. 100% 이상 예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100% 예약되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캐프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100% 이상이 지금 왕왕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복 소비가 됐건 어떻게 됐건 여행 수요는 살아있다라고 일단. 그리고 이 크루즈 선사랑 비행기 회사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비행기는 경쟁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 카니발은 대형 카니발 크루즈 선사가 3개 플러스 디즈니 정도거든요. 이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니발 참 힘든 시기가 길어지면서 뭐 정말 기업이 휘청휘청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정말 남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흐름들 오늘 주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안테나에 따르면 5월 말부터 미국 내 계정 공유 단속이 시작됐는데 일일 평균 가입 건수가 102%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계정 공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넷플릭스 안 봐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역시나 넷플릭스가 틀리지 않았네요. 리드 헤스팅스가 금년 2월에 그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왜 빨리 안 했는지를 정말 후회스럽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작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이걸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 2번 정도 사람이 줄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해가고 그때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군데 정도 중남미에서 시작했고요. 한 3달 전에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몇 군데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거 되겠냐, 나는 안 끊어, 뭐 내가 돈 왜 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 여러분 직접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누가 카피해서 자꾸 한다 그러면 약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하면 뭐 괜찮지만 내 거를 남이 갖고 하면 기분 나쁜 그런 흐름이라고 좀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보더라도 상관없는 거면 안 보면 되겠지만 네. 워낙 컨텐츠가 많고 내가 꾸준히 보던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케이블까지 끊었단 말이죠. 케이블 끊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한 달에 광고 보면 뭐 6,000원, 7,000원 그리고 조금 해봤자 뭐 10,000원, 20,000원 하는데 그거 안 보겠느냐? 라는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없으면 아쉽죠. 예, 딱 그런 느끼죠. 그러면 $10 정도에서 $15 하면 $10 정도 하면 쉽게 해서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네. 맥도날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빅맥 세트 정도 한 번 먹는 가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저렴이로 하면 요즘 뭐 커피도 비싸져 갖고
커피하고 아침 뭐 5, 6전 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죠.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하루에 10만 명이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사인은 했는데 이게 2020년이요. 팬데믹 3월에 한 번 나왔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그만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정확한 수치를 보면 캔슬,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취소한 사람 대비 신규로 가입한 사람이 27%가 많은 겁니다, 지금. 비율이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차이에서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그만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난 할 수 없이 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넷플릭스도 요즘 보면 시리즈가 한 번에 나오는 거 있지만 국내 드라마나 해외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같이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그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다가 안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어느 나라나 뭐 한쪽에 쏠리면 그거를 같이 안 봤을 때 어떤 포모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차이가 있다. 그래서 판단을 여러 번 하셔야 되겠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꾸준히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안 된다 얘기하는 거는 뭐 별로 들을 필요 없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하스타그는 알파벳입니다. AI 랠리가 지속된다면 AI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간밤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또 어도비, 최근에 말씀드린 쇼피파이 이런 종목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파벳에 또 특별한 좀 매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린 쇼피파이 같은 거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자주 안 다뤘지만 오늘 장마금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인데 역시 AI에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라클도 오늘 또 정규장 시간에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알파벳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냉정히 보면 지금 빅테크 주식 중심의 주가 랠리가 너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는 그나마 IT 외에도 많은 것들이 동반,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사도 마찬가지고 간헐적으로 보면 유틸리티도 올라가고 산업재도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수가 확산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보면 6월 대비 5월 대비 택 기술주는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되는 와중에 다른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은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런 성장수를 쫓는 사람 말고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가치, 밸류를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빅테크들의 가격이 자신들이 봤을 때 적정 가치 대비 상당히 위에 있다, 오버밸류 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수 있죠. 어떤 거는 네. 적정 주가, 어떤 건 오버밸류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치 투자에서 기관 어떤 리서치에서는 최고 배우는 누가 뭐래도 모닝스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에조스 다모다라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엔비디아를 절반 팔았다고 얘기했던 예, 분이 그렇죠. 되겠는데요. 모닝스타 가면 여러분들도 뭐 국내 증권사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모닝스타에서의 어느 특정일에 보면 특정 기업의 적정 주가 딱 나오고도 저도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그 항목에서 모닝스타가 최근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10개 주식에 대해서 지금 각각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모닝스타의 기준의 평가. 그리고 오버밸류냐. 너무 많이 비싸졌다? 아니면 적정 가치다? 아니면 좀 저렴하다. 아니면 여전히 저렴하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표가 나오면 제일부터 애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게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오버밸류, 그러니까 예. 그 그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네네네네.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정 주가라고 네. 보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것이 애플과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치를 중시하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예. 거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마존도 적정 주가, 메타도 적정 주가, 그리고 테슬라도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뭐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틀릴 수는 그럴 않을 수 것 있네요. 같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버밸류 돼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나 AMD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페어밸류라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버는 아니고 네. 저평가는 아닌데요. 문제는 저평가를 얘기하는 대형주 빅테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더밸류 딱 하나 있네요. 그게 딱 하나인 것이 알파벳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큰 주식들 뭐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성격에 따라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 비싼 거에 대해 부담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본인의 원칙이 확고한 분이 있다 그러면 빅테크에서 가장 무난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는 시점에서 보면 좀 이 표에 따르면 언더밸류 된 거나 아니면 페어밸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와중에서는 알파벳이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가치를 중시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수를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알파벳이 가장 안전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치와 성장주로서의 뭐 PR이라든지 저평가 매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알파벳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